조선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랜 축구팬. 입니다. 축구 덕후신데. 예, 지금 막 경기 경기하고 보고 싶으실 텐데 예, 소식을 또 전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랑 지금 싸우고 이제 체코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죠. 예, 체코 사실 뭐 한국 관광객들도 뭐 프라하 이런데 워낙 많이 가고, 예, 그리고 또 오랜 축구 팬들한테는 네드베드의 나라입니다. 이 파벨 네드베드라는 전설적인 선수가 네. 이번에 이번 월드컵에 체코 선수 단장이 대표 단장이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 상대인데 오늘은 체코 정치 동향 그중에서도 유로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체코의 페트르 파벨 대통령이 지난 6일에 유로화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체코는 유로를 안 쓰고 지금 자기네 화폐인 코르나라는 화폐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면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유로존, 유로 사용 국가들, 유로존의 의사결정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게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체코에서는 좀 오래된 이슈예요. 그렇군요. 이 유로를 채택하자라는 사람들의 주장 그 근거는 교역 관계입니다. 수출의 84%가 유럽연합 회원국들로 향하는 구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로나 가치는 뭐 사실상 이미 유럽 중앙은행 결정에 따라 움직인다 뭐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유로를 쓰지 않다 보니까 체코 기업들은 이제 유로존 국가들은 안 내는 뭐 환전 비용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환율 변동에 대비해서 이제 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 비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연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의사결정에는 참여를 못하고,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자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직 유로를 채택하지 않은 걸까요? 여론이 자기네 화폐를 지켜야 된다 쪽이에요. 예, 그래서 유로를 채택하자는 주장이 한 25%? 그렇군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네. 이게 일단 이 자기네 화폐는 곧 주권이다. 이런 감정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유럽연합에 그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유로존 위기,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그것도 있었고, 유럽연합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지금 커지고 있고,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특히 이 중동부 유럽에는 뭐 포퓰리즘이라든가 민족주의 정서 굉장히 강해서 그런 거를 내세우는 이제 우파 포퓰리스트 정권들도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체코 내 정치적인 담론도 이제 반유로라든가 반유럽 쪽이 많아요. 이게 우리는 옛날에 배울 때는 체코슬로바키아였죠. 그런데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에 마지막 체코 총리였고, 그다음에 체코로 분리된 다음에 첫 총리였고, 그다음엔 또 2003년부터 10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바츠라프 클라우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체코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장기간 집권을 했었는데 이 사람 자체가 대표적인 유로 반대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떤 국민들한테 유로로 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논의를 주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게 괜히 민족주의 하는 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경제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 금융위기, 재정위기 때, 그리고 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때 유럽이 인플레에 시달리고 재정 흔들리고, 그리고 유로존과 유럽연합의 대응은 좀 늦었고 내부에 이제 분열도 많았고, 이럴 때 체코는 자기네 화폐가 있으니까 그때 환율 조정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또 유로존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하는 이제 기업들은 아무래도 유로 도입했으면 하는 게 있지만 대중들의 이제 반응을 그 역풍이 올까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유로 채택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내각에서는 반대한다고요? 그 안드레 바비쇼 총리부터 나서서 유로를 도입하는 건 또 다른 주권 상실이다, 이렇게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바비쇼 정부가 작년 12월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 첫 내각 회의에서 유로는 채택하지 않는다, 이거를 정책 강령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유럽연합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 유로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면 준비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6월에 제출해야 돼요. 근데 네. 지난달에 총리가 이걸 중단시켰어요. 이 바비쇼가 이끄는 집권 정당이 아노라는 정당인데 네. 여기서는 뭐 지난해 10월 총선 때 코루나라는 우리 화폐를 헌법에 명시하겠다. 그리고 현금 사용권, 현금을 사용할 권리도 함께 헌법에 보장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내걸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금 사용권, 자국 화폐 사용권을 헌법에 명시하자 이게 네네. 유럽의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내세우는 공통된 의제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실용적인 편익 이런 것보다는 좀 이념적인 이유인데 네. 유로는 유럽연합의 어떤 감시 통제 도구다라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또 디지털화되는 거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음모론적인 시각도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다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 극우파들이 퍼뜨리는. 그래서 이 바비쇼 정부와 아노 정당의 논리가 결국은 사실 좀 반 이 유럽연합 정서에 호소하는 이런 면이 있어요. 네. 사실 현금 사용권은 이미 체코의 헌법은 아니더라도 법률에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체코는 사실 법률에 보장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들 다 그렇듯이 현금 사용 거의 안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그렇죠. 네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한다? 이거는 현재 의석수로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로 우리는 우리 화폐 주권을 지키는 정당과 정부다. 좀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폐를 이제 주권이라고 인식하게 하니까 예. 이제 좀 다른 의미가 들어가는 건데 총리는 그럼 유로를 반대하고 대통령은 찬성하고 상반된 입장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권한이 더 강한가요? 총리죠. 여기도 내각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조금 복잡해요. 국가 원수는 당연히 대통령이고요. 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를 이끈 행정수반은 총리죠. 내각 구성하고 국정 방향 정책 다 결정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총리가 맡아서 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상징적인 직위만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고 여기도 뭐 임기 5년에 2번 연임 가능한데 네. 총리 임명권을 가져요. 근데 보통 이런 내각제 국가에서는 뭐 총선에서 1등한 정당의 대표를 보통 이제 대통령이 이제 총리로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1위 정당에다가 정당의 대표를 임명하는 건 맞는데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여기서 대통령이 의사를 표현하고 일종의 재량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대부분은 이제 그 당에서 정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장관을 이제 총리가 인선해서 대통령한테 이제 임명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이때 거부하거나 거부를 할 수가 있고 뭐 하는 경우가 이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기보다 정치적인 관행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네. 법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의회로 돌려보낼 수 있는 법적인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대통령이 막을 수는 없지만 네. 공개적인 발언이나 인사권 이런 걸로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그러네요. 이게 체코 정치 구조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총리랑 대통령이 생각이 다른 경우 네. 이제 긴장이 생겨요. 그렇겠는데요. 이번 지금의 그 파벨 대통령하고 바비슈 총리가 바로 그런 예예요. 유로화도 그렇고 국방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문제 뭐 장관 인사 사실 장관 인사에서도 여러 번 지금 대통령이 지금 비토를 했었거든요. 네. 여러 사안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유로를 채택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이 유럽연합에 가입을 했으면 네. 어느 나라든 다 회원국은 유로를 단일 통화로 채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유로를 채택할 의무라는 거는 그 1992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때 유럽 이제 경제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연합으로 가는 그 준비 단계였던 조약이었죠. 네. 여기 조약에도 명시를 했었고, 근데 이 기준을 보면은 뭐 부채 재정 적자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나 장기 국채 금리도 일정 기준 이하로 상당 기간 유지를 해야 되고, 네. 뭐 그리고 유럽 환율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유로를 가입하지 않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여기 참여해서 환율을 좀 유로 대비로 안정시키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뭐 유럽 중앙은행 등 이제 유럽의 법들에 맞춰서 자기네 나라 안에 법도 다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로가 1999년 1월 1일에 이제 유로존이 설립이 됐는데 네. 그때는 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11개 나라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유로가 나오진 않았고 유로존이라는 걸 먼저 만들었던 가입할 나라들끼리 모임을 만들었던 거였고 네. 이제 거기에 2001년에 그리스가 추가됐고 이제 실제로 유로라는 돈이 지폐랑 동전이 유통이 되면서 각국 화폐를 대체하는 거는 2002년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2007년 슬로베니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동유럽, 중부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유로를 채택을 했죠. 네. 가장 최근에 유로존에 동참한 게 불가리아입니다.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들어갔죠. 네. 그래서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면서 유로존 가입하는 나라들은 2년마다 한 번씩 기준을 얼마나 충족했는지 평가를 받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체코처럼 유럽연합에는 들어가 있는데 가입이 돼 있는데 유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27개 나라 가운데 6개 나라예요. 이제 하나는 체코고 네. 두 번째는 폴란드. 여기도 체코랑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제 우파 포퓰리스트 정권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 왔었고 반유로 정서를 좀 부추긴 측면이 있고요. 심지어 그때 우파 정부 그 법과정의당 이끌었던 그 야로슬라프 카친스키는 유로 도입을 추진하는 자는 폴란드의 불구대천의 원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 최근에 정치 분위기 좀 바뀌었지만 유로 지지율은 절반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헝가리 여기는 국민 70% 이상은 유로에 찬성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오르반 정부가 이제 절차를 안 밟았어요. 안 밟고 어떻게 했냐면 계속 그 절차를 그냥 미루는 거예요. 네. 미뤄서 회피하는 시기였는데 이제 새로 출범한 바뀌었죠. 마자르 네. 정부는 이제 유로 채택 이 절차 궤도에 올려놓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헝가리는. 부채가 많아요. 가입 안 한 나라들 중에서 경제 규모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네. 이게 오르반 집권 기간에 어떻게 보면 성적이죠. 그렇게 경제 실적이 별로다 보니까 민족주의 우파 그런 거 부추긴 것도 있을 텐데 코로나19 팬데믹 뒤에 재정 적자를 그래도 조금 줄여왔었는데 네. 지난번 선거 앞두고서 오르반이 대규모로 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유럽 민족주의 성향 오르반 정부가 자기네 화폐 이 포린트라는 거를 여기가 바로 헌법의 국가통화로 명시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헌법을 또 고쳐야 되는데 기준을 충족시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의회 절대 다수가 찬성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된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루마니아. 여기도 뭐 유로를 채택하려는 의지 자체는 있는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북유럽에서는 스웨덴, 덴마크가 유로존 가입 안 한 거죠. 네, 스웨덴은 이제 환율 통화 정책, 자율성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스웨덴에서 그 극우 정당들이 계속 강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유로 문제를 이게 공론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덴마크는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뭐 기준은 다 충족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992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할지 말 건지 이거를 덴마크가 국민투표를 했을 때 부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뭐 유럽연합 이제 출범하려고 하는데 이거 큰 장애물이 생겼다 막 그랬었는데 이때 정부가 재투표를 하면서 그때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유럽연합하고도 이제 또 협상을 해서 우리는 유로를 채택해야 되는 의무는 우리는 면제해달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럽연합의 이제 회원국을 늘리고 이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약속을 해줬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옵트아웃이라고 하는 그 조항을 보장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는 유로를 채택할 의무 자체가 없어요. 그렇군요. 사실 탈퇴 이전에 영국도 똑같이 예외를 보장받은 나라여서 파운드를 유지를 했었고 네. 근데 다만 덴마크는 크로네라는 화폐를 쓰는데 네. 여기는 유로의 환율이 사실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효과는 그러니까 지금은 채택할 별로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월드컵 그 조별리그 1차전 지금 전반전상 우리나라와 체코 축구 경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0대0 아쉽네요. 있고요. 예. 후반전 또 열심히 응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체코 이야기 오늘 나누고 있는데 체코 현재 총리가 지금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이 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나서 1990년대 초에 체코로 이주했는데 뭐 당시엔 한 나라였으니까 이 안드레이 바비슈 총리 이 화학 농업 비료 기업인 이 아그로페르트라는 엄청나게 큰 기업을
이제 설립을 해서 네. 체코의 최대 부자 중 한 명이라고 해요. 2012년에 ANO라는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불만을 가진 시민들의 행동이라는 정당입니다. 네.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 다음에 승승장구했어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무장관하고 부총리하고 그 다음에 2017년부터 4년간 총리를 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12월에 세 번째로 총리에 취임한 건데 근데 작년 10월 총선에서 아노가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그때 득표율이 34.5%. 그러니까 하원 200석에서 이제 단독 과반에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극우 정당들이 있어요. 자유 직접민주당이라는 정당도 있고 네. 또 자동차 운전자당 이런 데들하고 연립을 해서 간신히 108석을 확보해서 정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자동차 운전자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자동차 운전하는 바로 그들 그 직역을 하면 좀 이상한데 네. 좀 그런 정당인데요. 자전거 도로 만들고 전기차 지원하고 하는 거에 반대한다. 유럽연합에 반대한다. 유로에 반대한다. 라는 걸 내건 정당입니다. 네. 극우 색채, 극우 반환경 색채가 좀 뚜렷하죠. 네. 여기에 구호가 자동차, 석탄, 코로나. 네네. 2020년에 창단된 우익정당인데 뭐 어떤 언론에서는 체코판 마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당연히 네. 유럽연합 그린들이 반대하고요. 네. 성소수자 혐오라든가 이런 발언들 주요 인사들이 또 인종차별적인 구호를 외친다든가 심지어 신나치주의 옛날 나치 관련된 이런 상징들을 사용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작년 총선에서 6석이나 얻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바비슈 총리는 뭐 그 정도의 뭐 이런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정도의 극우파는 아니지만 네. 유로에 반대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비슈 총리도 유럽연합 그린들에 대해서 그 집권 2기 때 지난번 총리 시절에 유럽의 녹색 자살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좀 러시아를 흉내내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해서 욕먹고 있는 외국 NGO 규제 법안, 이제 러시아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비판적인 시민들은 전부 다 스파이로 몰듯이 그런 것도 있고, 뭐 공영방송 소유구조 개편해서 정치적인 장악하려고 해가지고 또 비판받고 있고, 그런데 웃긴 것이 바비슈 총리가 그러면서도 유럽연합 탈퇴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사람 재산이 다 서유럽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 심지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이 유럽연합의 농업보조금 막대한 수혜자이기도 하고 네. 참 그래서 이 체코의 이런 양상들 유럽연합에 들어가 있는 그 중부 유럽 국가들 그 동네의 분위기를 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GPS에서 2026 휘바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조별리그 첫 상대로면은 체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전반전 지금 끝났고 브레이크 중이고요. 후반전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훈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